제4부. 가장 강한 적은 두려움이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법정 싸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태양건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폭력도 돈도 아닌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바로 두려움. 석호는 이제 인생 최대의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3월 말. 첫 재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민호 변호사의 사무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서류 뭉치들, 노트북 여러 대, 밤새 켜진 불빛. 석호 씨, 이 진술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네. 석호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35년 전 산재 사고, 부당 해고, 그리고 지금의 토지 문제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준혁도 옆에서 재무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태양건설의 자금 흐름 추적했어요. 불법 대출이 여러 건 있어요.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미정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다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석호는 미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정 씨가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요? 석호 씨가 저한테도 용기를 주셨어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4월 첫째 주. 태양건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역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마을 주민들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개발 방해. 일부 선동꾼들의 농간. 지역 발전 저해.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석호를 문제적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정과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노인. 과거 직장에서 사고를 낸 전력. 거짓과 왜곡이 섞인 기사들.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석호 씨 믿어도 되는 걸까? 김순자 할머니가 석호를 찾아왔습니다. 석호 씨 걱정돼요. 신문에 이상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괜찮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신문을 믿잖아요. 석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여론이 돌아서면 재판도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급히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제 회사에 국세청 조사가 들어왔어요. 석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네. 그리고 제 상사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소송 취하하면 조사가 중단될 거라고. 그게 무슨?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협박이잖아요. 태양건설이 제 회사를 압박하는 거예요. 석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혁아 괜찮겠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걱정돼서.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석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또다시 아들 때문에 흔들리는 자신. 35년 전처럼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번엔 다를 것인가? 그날 밤 석호는 금속함을 열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짜 적은 밖에 있지 않다. 진짜 적은 내 안의 두려움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다시 무너질까봐. 하지만 석호야 기억해라. 두려움은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두려움을 느끼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라. 그것이 진짜 용기다. 석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을 일들을. 자신이 느낄 두려움을.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도. 다음 날 아침. 석호는 마을회관에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불안한 표정들. 석호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민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양건설이 제 아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아들의 직장을 망치겠다고.
그리고 저에 대한 거짓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호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정적. 아들을 또 잃을까봐 무섭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 쟤 때문에 고생하는 게 무섭습니다.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도 무서우실 겁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미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존엄입니다. 우리가 평생 짓밟혀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도 권리가 있고 목소리가 있다는 것. 석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 제 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함께 싸워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석호 씨 말이 맞아요. 우리 존엄이 더 중요해요. 이영희 할머니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싸웁시다. 우리가 이긴다. 석호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미정이 석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석호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예? 사실 처음엔 석호 씨한테 관심 없었어요. 그냥 일 때문에 마을 온 거였고. 석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석호 씨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요? 네. 60이 넘어서도 새로 시작하는 모습. 두려워하면서도 앞으로 나가는 모습. 미정은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매일 외로웠거든요. 근데 석호 씨 보면서 깨달았어요. 혼자라는 게 약함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걸. 석호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씨도 충분히 강한 분입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서울. 준혁은 상사 앞에 섰습니다. 과장님, 제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뭐? 갑자기? 국세청 조사건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 소송 때문에 회사가 피해보는 건 원치 않습니다. 상사는 당황했습니다. 김대리, 그건 알고 있습니다. 태양건설이 압박한 거죠? 준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 회사 그만둬도 괜찮아요. 어디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도 아버지를 포기할 순 없어요. 준혁은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는 저 때문에 포기하며 사셨어요. 이젠 제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입니다. 상사는 사직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대리, 며칠만 생각해봐. 이미 결정했습니다. 준혁은 사직서를 책상에 놓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이제 제대로 아버지 도울 수 있어요. 석호는 울컥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우리 끝까지 가요. 이번엔 같이. 그래. 고맙다. 4월 중순. 미정이 소개한 기자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큰 일간지 탐사보도팀 기자. 30대 후반의 여기자, 이름은 한지영. 당석호 씨 맞으시죠? 네. 저는 한지영 기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서 왔어요. 석호는 그녀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지영은 금속함과 서류들을 봤습니다. 이거 진짜네요. 일제강점기 기록. 네. 그리고 태양건설의 불법 거래 증거도 확실하고. 한지영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석호 씨, 제가 이 기사 쓰면 파장이 클 겁니다. 태양건설은 지역 유지 기업이거든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영은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석호 씨 개인 신상도 공개될 수 있어요. 35년 전 산재 사고, 가족과의 이별, 모든 게.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한지영은 감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기사 쓰겠습니다. 4월 25일. 드디어 첫 재판날. 춘천지방법원. 마을 주민 3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호는 정민호 변호사, 준혁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태양건설 측 변호사단. 5명의 변호사들, 모두 대형 로펌 출신.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사건 2024갑 2586호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일어나 진술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때 불법으로 빼앗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태양건설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정민호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금속함의 지도, 옛 토지 대장, 할머니들의 증언서. 태양건설 측도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법정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침착했습니다. 노트에서 배운 대로. 흔들리지 마라. 중심을 잡아라. 재판은 3시간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5월 15일입니다.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한지영 기자의 기사가 났습니다. 일면 톱기사. 60대 노인의 외로운 싸움. 일제 수탈 토지 되찾기. 35년 전 산재 피해자, 이번엔 마을 위에 나섰다.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석호의 과거, 금속함의 발견, 태양건설의 비리.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란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나라냐. 60 넘은 노인이 혼자 싸우는데 우리는 뭐하나. 태양건설 불매해야 함.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태양건설은 당황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철호 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석호 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5월 초. 석호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습격당했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 셋. 이 새끼 가만 안 둔다고 했잖아. 석호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피하고 틀고 밀어내고.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쇠파이프. 한 남자가 휘둘렀습니다. 석호는 피했지만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아버지. 어디선가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준혁은 석호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깊지 않아. 병원 가요.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동안 경찰이 왔습니다. 진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기 어려울 거라는 것을.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다음엔 더 심할 거야 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석호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야 할까? 아들도 위험하고 자신도 다쳤고 마을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이쯤에서 멈추는 게 맞지 않을까? 그때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석호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승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석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호흡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기로. 5월 10일. 석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은 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석호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저는 당석호입니다. 62세. 35년 전 저는 산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가족도 인생도 포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태양건설은 어제 제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석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억울하게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평생 참고 포기하고 숨어 살아온 사람들의 우리도 존엄이 있습니다. 우리도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끝까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도 마을 사람들도. 석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목소리가 울림이 된다는 것을. 계속될 이야기. 석호의 용기는 전국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태양건설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다가오고 석호는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연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편 마지막 제5부에서는 법정의 최종 대결과 석호의 완전한 각성, 그리고 마을의 감동적인 승리가 펼쳐집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용기가 되도록 돕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마지막 편에서 뵙겠습니다.